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 방산업계 최초로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게 될 거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동에서도 K9 자주포 등 한국산 지상무기 체계의 7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며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가 휩쓸어버린 유럽에서는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배신하더니 폭망해버린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동 수출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활약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음 달 UAE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대거 투입해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동 지역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한 UAE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UAE와 현지 연합훈련은 재작년 7월 UAE 지상군 사령관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당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 훈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UAE와 처음으로 하는 이번 연합훈련에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4,900톤급 천자봉함 한 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은 UAE 군과 전술토해 및 지형 정찰, 연합 실기동 훈련을 진행하고 국산 무기 성능 시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K2 전차는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을, K9 자주포는 최대 발사속도 사격과 TOT 사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UAE 현지에서는 한국산 무기체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UAE와의 연합훈련은 극한 환경에서 병력과 장비 운용 소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동시에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을 중동 시장에 알려 수출을 노리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 군이 전차와 포병부대를 직접 움직여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작년 10월 카타르 지상군과 현지 연합훈련에 이어 두 번째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 함정 공개와 같은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UAE 군 고위급과 군사 교류도 병행하면서 방산 세일즈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 방산은 최근 중동 지역 국가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수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사우디에서 한국산 무기체계 추가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가 50억 달러, 하나로 7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지상 전력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에 사우디는 우리와 32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 도입 계약을 맺으며 한국산 방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지상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방산업계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내 지상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1월 사우디 알사우드 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와 K30 비호복합 체계의 운용 모습을 직접 살펴보면서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K30 비호는 육군이 운용하는 단거리 자주대공포로 여기에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격추하는 신궁을 추가한 게 K30 비호복합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최대 방산협력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럽 시장에서 명품 자주포로 공고히 자리를 잡은 K9 자주포의 활약도 여전한 상황이라 새해부터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이마스 인도를 목전에 둔 에스토니아가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받기로 하면서 지상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앞서 핀란드의 K9 자주포 도입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지난 2018년 여건상 중고 K9 자주포 12문 구매 의사를 밝히며 K9 운용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인도 매체에서는 루마니아의 K9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심층 기사를 내보내며 K9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한국 방산이 중국을 압도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유라시안 타임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첫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며 현지에서 K9을 생산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K9을 통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기틀을 마련했다며 루마니아에 구축할 K9 생산 라인까지 완성되면 유럽 방산시장의 수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 ESD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장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K9 현지 생산시설은 2025년 상반기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는 K9 생산 외에도 장비 테스트, 연구, 교육,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하나가 루마니아의 K9 생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 루마니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주변 유럽 국가에서의 K9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건데요. 법인과 공장 설립을 토대로 현지화의 속도를 내면서 루마니아 및 유럽 방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완전한 의미의 현지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한국 방산은 매우 빠르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의 K9을 제안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중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4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방산은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주요 방산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유럽 내에서 한 국가만 웃지 못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덴마크로 K9 대신에 이스라엘 자주포를 도입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톡톡히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덴마크는 방어전력 공백을 메우고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덴마크는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9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방어 공백을 메우고자 신규 무기 도입에 나섰고 하나의 자주포 제안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청은 엘빗 시스템즈와 이스라엘의 155mm 트럭 탑재 자주포인 아트모스와 펄스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구매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구매를 동의하고 계약 체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2달 만에 이뤄져 비리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국방부는 이스라엘제 무기 도입을 위해 기간을 정하고 빠른 시일 내 도입한 점을 지적했는데 최근 덴마크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무기 도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의혹이 확신이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덴마크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도입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덴마크 내에서는 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는 데 하나를 이용했다며 K9을 도입했어야 했는데 덴마크만 엉뚱한 자주포를 구매해 애물단지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또 다른 한국 방산의 수출 효자 상품 현대로템의 K2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도입할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 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이 의결되면서 완전 국산화의 꿈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제작된 K2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4차 양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우리 군에 공급될 K2에는 국내 방산업체 S&T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개발 기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심장을 달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사청은 S&T 다이내믹스가 제안한 추가 품질 보증 대책과 관련 기관 의견을 고려해 K2 전차 4차 양산분에 국산 변속기를 달기로 했는데요. 사실 S&T의 변속기는 튀르키예의 내구도 시험 평가를 통과해 작년에 알타이 전차 탑재용으로 2,7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미 성능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2의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수출 물량에도 국산 변속기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선 마침내 이번에 K2 4차 양산분에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폴란드 K2PL 버전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렇듯 K2 전차의 높은 국산화율로 현대로템이 환율 폭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해외에서 K2 전차를 대량 수주하면서 방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방산업계에서 추정하는 K2의 국산화율은 84.3%로 국산 변속기 개발로 인해 올해 이후 생산 물량의 국산화율은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원가 변동이 작다는 것으로 K2 전차 수출에는 보완율과 수출 증대라는 복합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로 현대로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4조 원 돌파가 유력해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최대 150대 규모의 K2 전차 1차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되면서 대한민국 방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대한민국 방산의 대표 효자 상품인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